일어났을 때 국내외 정세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 그, 이떡 히로부미 죽이신 분 네네네. 같은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예. 안중근 선생이시죠. 예. 안중근 예. 선생입니다. 네, 네.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내가 그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서 이 일을 해간 것이 아니요 대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네. 자, 네, 재판받을 때 이런 말씀을 네,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의거가 일어났을 때 이 의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얼빈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이거는 네. 언제, 예, 몇 년인지 기억하시나요? 어, 1900, 10몇 년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죠. 이게 이제 이토 어, 히로부미, 우리가 이제 그 피탈 당하기 전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1909년이 됩니다. 예. 예, 예. 피탈당하기 네, 전이니까. 네, 그래서 1909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은 10월 26일 해서 그 유명한 그 안중근의 그런 의거는 1909년 10월 26일이 됩니다. 이때의 국내외 정세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게 되면요. 네. 국내에 치안유지법이 적용되었다. 우리 치안유지법은 언제 공포가 됩니까? 치안유지법? 그, 10년도. 20년도. 치안유지법은 20년도. 20년도지요. 왜 네. 그러냐면 이때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이 치안유지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1925년. 그리고 이제 의열단이 식민지 기관 폭파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아까에도 문제에 나왔듯이 그런 식민지 기관들, 뭐 동양적식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폭파하는 종로경찰서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는 그런 시기는 20년대가 되는 거죠. 네네. 1923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우리 허가제, 회사령 허가제는 언제? 10년도. 그렇죠. 10년도. 그 다음에 네.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침략한 해는 40년도. 아니죠. 40년도는 벌써 아, 일본은 아, 태평양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침략한 것은 32년입니다. 음, 그렇기 예, 때문에, 네. 네네, 3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년대에 그 독립전쟁은 한중연합이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5번에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지요. 네네. 왜냐하면 이 그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이 아니라 통감이죠. 통감. 이토 네. 히로부미 통감. 그러니까 통감부, 통감부가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그 연관을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통감부가 우리 내정을 간섭한 시기는 1905년부터 우리 피탈된 1910년 사이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그 저격한 1909년도의 이 의거는 5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군요.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구의 백범일지 중 일본 내용이다. 가에서 라를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오후 1시쯤 해서야 중국 사람들의 입으로 홍커 공원에서 누가 폭탄을 던져서
1인이 많이 죽었다고 술렁술렁하기 시작하였다. 혹은 중국인이 던진 것이라고 혹은 고려인이 소행이라고 하였다. 임시정부가 네. 종종 위험을 당하는 것은 튼튼한 배경이었기 때문인데 이제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 나는 국무령으로 취임하였으나 내각을 구성하기도 곤란한 것을 절감하여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고쳤다. 또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 당시 전쟁으로 광복군 추진을 중국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주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금액 중 4만 원으로 가릉빈관에서 한국 광복군 성립식을 거행하였다. 네. 이건 이제 그 김구가 그 네, 임시정부에서 활동할 때 그 백범 일지의 내용인데 그 흐름을 알라는 내용이지요. 우리 네, 예, 백범 김구의 그 활동의 시기순으로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가부터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홍커우 공원에서 그 폭탄을 던져서 1인이 많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이때는 네네 상해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인데 누가 이 윤봉기. 네, 윤봉길 의사가 이 네, 사건을 네. 일으키고 이때는 1932년이 됩니다. 1932년 음, 우리가 김구가 이 김원봉은 우리가 의열단을 조직을 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인 애국단은 1931년에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 애국단의 그 단원 중에서 제일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활동을 한 그 의사는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가 됩니다. 그 중에 윤봉길 의사의 그런 의거는 여기서 나온 가에서 나온 그 상해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1932년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벌을 보게 되면 임시정부가 종종 위험을 당하는 것은 튼튼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 했습니다. 김구가 한국국민당을 조직을 합니다. 당을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임시정부가 여태까지 당이 없었는데 그게 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튼튼한 종종 이제 위험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김구가 당을 조직을 합니다. 1935년에 한국국민당을 조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 고유 문화를 일으키고 우리 서양 문화를 반대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한다는 그런 당의 그런 어떤 그 그런 조직을 할 때 당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국민당을 조직한 해는 1935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국무령으로 취임을 했으나 내각을 구성하기도 곤란한 것을 절감해서 우리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고치게 됩니다. 또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정부의 그런 체제를 보게 되면 국무령제가 국무위원제로 바뀌는 해는 1927년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 다라 중에서 제일 먼저의 시기는 다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번을 한번 보게 되면 당시 전쟁으로 광복군 추진을 중국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주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금액 중에서 4만 원으로 가릉빈관에서 한국 광복군 성립식을 거행하였다. 이것은 김구가 충칭의 그 임시정부를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되는데 1940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정식 부대인 한국광복군은 굉장히 늦게 창설이 됐죠. 1940년. 그래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을 한번 해보면 답은 우리가 국무위원제로 바뀐 시점인 1927년 답원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네. 가번 윤봉길 의거 이것이 32년.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조직한 거 35년.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창설한 40년 라 해서 라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임시정부의 그런 일정, 그런 활동의 그런 일정들을 시기별로 그런 정리를 반드시 조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번. 다음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몇 년대의 그런 사실이 될까요? 10년대. 네. 무엇을 네.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태형. 그렇죠. 태형을 네. 보면 우리가 태형은 우리가 그 무단통치 시기에 조선 태형령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처벌이었죠.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형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1910년대의 헌병 경찰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풀어보실까요? 1번부터. 네. 네.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그 1920년대. 그렇죠. 네. 네. 문화 통치 시기에. 네. 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네, 10년도에 신문지법을. 네. 신문지법은 우리가 네, 피탈되기 그, 전에 1907년도에 7년. 이미 제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교사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휘두르는. 네, 이것도 10년도. 네, 예, 이것이 예, 바로 네, 이제 일제가 실시한 헌병 경찰 시기에 해당하는 거지요. 네, 네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네. 한번 보실까요?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자 시행시를 요구하던 1920년대. 네, 그렇죠. 25년도, 그러니까 네,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네. 다음에 또 농민의 자력 경생을 세운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네, 촌진흥운동은 30년도인가? 네, 맞습니다. 네, 예, 30년대에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고, 그러면 이것은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관한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는 해석하는 그런 핵심 키워드는 태형입니다. 태형 그러면 10년대에만 있었던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1910년대에 한 헌병 경찰 통치 시기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가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그 임시정부 그 지도체제의 변화, 이것은 꼭 정리를 해둘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 개헌은 언제 있었을까요? 음, 그, 1910년도 후반? 20년도 초반? 우리가 임시정부는 네, 언제 만들어지죠? 그 3.1운동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맨 네, 처음에 네, 대통령 중심제 개헌이 1919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령, 이제 거기에서 개헌을 또 하게 되는데,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1925년도에 개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 시기는 1919년에서 1925년 사이의 시기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네네. 다음에 국무위원, 여기 내각 책임제에서 그 다음에 국무위원 집단 지도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2년 후인 1927년이고요. 그 다음에 주석 중심제 개헌은 1940년에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주석, 부주석 중심제 개헌을 1944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는 총 이렇게 개헌을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체제의 변화를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 시기에 있었던 그런 정부, 임시정부의 활동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언제가 될까요? 40년대. 그렇죠. 40년대가 네. 되지요. 그 다음에 삼균주의의 그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또, 건국강령 또 40년대? 31년입니다. 아, 조소왕, 예. 예, 네. 조소왕의 삼균주의, 건국강령은 우리가 1931년에 발표가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또 광복 직전? 광복 그거 아닌가요? 직전이 되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그 준비한 것은 40년대 이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면서부터 바로 준비 단계 시작을 합니다. 준비를 하고 네. 있죠. 그런데 너무 빨리 광복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실전을 해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940년대 이후에 우리 활동을 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3번하고 네. 같은 시기고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에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게 답이네요, 이게 이게. 예, 이게 네. 가에 해당하는 이게 아까도 나온 그 독립운동의 방향을 뭐 5분이 주장을 각각 다 각기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 가 시기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다음과 같은 주장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그 내용을 읽어 주실까요? 조선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이 없다. 왜 지금의 조선민족에게는 정치적 생활이 없나?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후로 조선인에게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제일의 원인이요.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네. 이건 누구의 주장이죠? 음, 가만 보니까 김구? 조선민족은 김구일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조선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이 없다. 왜? 지금의 조선민족에게는 정치적 생활이 없나?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제1의 원인이요. 쭉쭉쭉쭉 주장을 하다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했습니다.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민족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이광수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광수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1921년도 이제 즉각적인 이광수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 보니까 즉각적인 독립이 지금 불가능하니까 민족운동의 방향을 현실 가능한 정치운동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 내에서 일본이 허락하는, 그러니까 허락이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광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치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게 되면 신간회를 해소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아니지요. 신간회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세력의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 주장한 것을 보면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운동으로 현실 가능한 그런 정치 운동으로 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워질 때서부터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광수의 이런 중심으로 한 이런 주장은 20년대에 들어설면서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3번은 좀 관련이 지금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자치론이 확산이 되어서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되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광수의 주장으로 자치론이 확산이 되면서 그때까지 민족주의 그런 계열이 이런 분화가 되죠. 그래서 두 개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이런 주장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조선노동 총동맹이 결성되면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 이건 자치론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사회주의 세력이 우리가 들어오면서 노동운동은 활발해지기 시작하지요. 20년대에 이것도 역시 20년대 후반에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이 끼친 영향은 자치론이 확산된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된다는 거, 이것을 연결시키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밑줄근 이 시기에 문학의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한번 자료를 읽어주실까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던 이 시기에는 다양한 문의 사조가 등장하여 배허, 백조 등의 동인지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민족적이고 저항적인 작품도 많이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인 시로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이 있다. 네. 가만 보니까 문화 통치를 표방했다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문화 통치 시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20년대에 우리의 문화계의 동향을 묻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보게 되면 윤동주의 서시가 발표되었다. 우리 윤동주의 서시는 대표적인 저항문학입니다. 저항문학이죠. 그러면 윤동주의 서시는 언제 발표가 될까요? 서신 30년대? 41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네. 네, 저항문학이에요. 그래서 41년도. 그 다음에 원각사에서 은세기가 공연된 것은 10년도?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1908년 은세기가 공연된 것은 원각사에서 1908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무정을 연재한 것은
30년대? 아닙니다. 아니, 무정은 10년, 네. 17년, 네. 아, 매일신보에 무정이 연재가 된 것은 1917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최남선이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한 것은 1908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은세계 공연하고 지금 신채시 발표하고 같은 해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정을 연재한 것은 17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신경향파 카프가 결성된 것이 바로 이 시기에 20년대에 일어났던 문학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카프가 결성된 것이 1925년의 일이니까 이 18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문학의 동향도 지금 문학의 동향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카프 결성이 20년대에 있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다음 공판 기록과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피고는 금년 4월 2일에 안성군 읍내면 장길이 시장 등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아는가? 답. 시장에 가서 비로소 알았다. 손병희 등이 독립선언을 발표한 결과 각지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들었는가? 답. 말로만 들었다. 시장에는 몇 사람이 모였는가? 답.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잘 모른다. 네. 이제 재판받는 그 네. 공판 기록인데 네. 이것은 무슨 운동이었을까요? 60운동? 여기서 보면 네. 손병희의 독립선언이 나오지요. 그러면 네. 이건 무슨 운동일까요? 음, 손병희는 독립선언서 네, 네. 네, 발표한 사람이죠. 그러면 3.1운동이죠. 어, 그쵸? 네. 네, 33일 독립선언서 발표하고 네, 음, 3.1운동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3.1운동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네.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일어났다. 원 60운동. 만세, 네, 60만세 네. 운동, 네, 만세운동.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3.1운동.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개되었다. 아까도 계속 나오죠. 음,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운동이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채보상운동이 됩니다. 예. 네, 그렇죠. 또 네. 한국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네, 이거는, 이것도 3.1운동? 아닌가? 이건 이제 교육제도를 네. 한국인 네. 본위로 이 일본인 본위로 하지 말고 한국인 네. 본위로 마련해 줄 것을 교육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한 것은 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29년도에 네. 일어나죠. 네네. 네. 그리고 학생이 주도한 1920년대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 이것도 역시 광주 광주 학생 학생 항일 항일운동. 운동. 네네. 그래서 네네 4번과 5번은 1929년도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1번 순종의 인산일로 그 기회를 삼아서 일어난 것은 1926년 60만세 운동이 되겠고 우리가 3.1운동 19년에 일어나지요. 3.1운동의 가장 큰 그런 그 영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된 것이 3.1운동의 가장 큰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2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이 그 맞는 그 답이 되겠네요. 3.1운동에 대한 맞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국제보상운동이 됩니다. 보상운동. 네.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군 이곳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있습니다. 자, 사료를 좀 읽어주실까요? 네, 민족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적 성전이며 청사에 빛난다. 1910년 일본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당하자 국내외 지사들은 이곳에 결집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필사의 결의를 다짐했다. 성명회와 원협회 결성, 한민학교 설립, 신문 발간, 13도 의군 창설 등으로 민족 역량을 배양하고 대일 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네. 우리가 네. 그 1907년에 일어난 의병이 뭐죠? 의병이 아, 예, 크게 정일, 정미의병이죠. 네, 네, 그쵸? 네. 네, 정미의병입니다. 그 정미의병의 그 결과, 그 일본이 그 의병들을 토벌하려고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죠. 네,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올라간 곳이 이 만주 만주, 지역하고 네, 연해주 네, 지역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독립운동사를 보게 되면 이 독립운동을 그 하시는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그 의병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이 1910년 이전에는 의병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10년서부터는 만주,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성명회, 그 다음에 권업회, 그 다음에 한민학교, 그 다음에 13도 의군 창설. 자, 이것을 한, 그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나, 나가 어딘데요? 나는 어느 지역을? 연해주, 연해주입니다. 맞습니다. 권업회가 결성이 된 곳이 연해주죠. 그러면 가는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면 가는 어느 지역이 될까요? 가는 만주, 여기가 예예 네, 여기 이제 네, 만주하고 지금 네, 그 러시아 연해주하고 국경 지역이 되는데 네, 여기가 밀산부입니다. 밀산부. 예, 그 유명한 밀산부가 되고요. 다는 북간도가 되지요. 예, 네, 북간도의 중심 그 도시는 용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는 서간도, 서간도고 여기에 중심 지역은 삼원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마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하이에 지금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나온 성명회, 권업회는 연해주가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를 찾는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면 답은 나번이 되죠. 그래서 네. 2번이 됩니다. 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6일간의 혈전, 뭐뭐뭐 전투. 첫 전투는 10월 21일부터 벌어졌다. 우리 독립군은 이날 일본군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린 후 갑산촌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독립군은 어랑촌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등 10월 26일 새벽까지 일본군과 10여 회의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네. 네, 이건 무슨 전투죠? 이거는 청산리 전투? 그렇죠. 네, 갑산촌 나오고요. 어랑촌 네, 나오지요. 그리고 네, 6일간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청산리 전투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리 전투에 대한 그런 설명을
청산리 전투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이 네, 활약을 활약을, 하였다. 네, 이것은 조선의용군이 활약을 하였다 했습니다. 아까 조선의용군은 아까도 네. 나왔는데 양세봉의 조선의용군입니다. 그러면 양세봉의 네. 조선의용군 하면 타이양 전투가 유명한데 이것은 중공의 그런 중국의 제8로군과 함께 전개한 전투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 조선의용군하고 한중 연합이 되겠네요. 그럼 한중 네. 연합이면 우리는 1930년대에 치루어진 그런 전쟁이라고 그런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용군은 지금 1930년대에 이루어진 우리 타이양 전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1930년대의 독립전쟁이 네. 특징이 되지요. 그래서 이건 네. 아니지요. 우리가 그러면 청산리 전투는 언제 일어나지요? 청산리 전투? 1920년도. 그렇죠. 네. 1920년대에 20년대가 아니고 네. 1920년도에 아주 승리를 한 큰 전투가 두 개가 있는데 기억해 둬야 될 전투가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네. 전투입니다. 뭐가 먼저죠? 봉오동 전투. 예, 봉오동 전투가 먼저입니다.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이런 전투들은 특별히 타이양 전투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1930년대의 전투는 우리가 한중 연합작전으로 전쟁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독립군이 될까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은 독립군은 한국 광복군입니다. 나중에 네. 김구의 네.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된 후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의용대라고 있습니다.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가 잠깐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요. 근데 본격적으로 장개석이 지원을 해준 독립군은 한국 광복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였다. 청산리 전투. 네, 이것이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이 참여하였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 청산리 네. 전투는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하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전투가 되고 어쨌든 독립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승리였다. 최대 규모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해외 독립운동 단체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제가 소개할 단체는 권업회가 독립전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정부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언급이 되는 건데, 자, 무슨 단체일까요? 해외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권업회면 이게 연해주에 우리가 결성이 되지요. 권업회가 독립전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정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광복군 정부가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자, 이상설 선생 연보에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자, 이 가 단체는 대한광복군 정부인데요. 우리가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구미위원부는 우리 어떤 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설치를 하지요. 네. 구미위원부. 네.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28 독립선언은 어떤 단체에서 발표를 할까요? 조선 청년 독립단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외 독립운동 단체 중에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있습니다. 동경에, 일본 동경에서 이루어진 단체인데 조선 청년 독립단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그런 우리 독립운동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신한청년단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에 선임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가 됩니다. 그 연해주에 있는 그 대한광복군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22번에 맞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일본 공사에게 지금 귀국이 군대를 인솔하여 궁궐을 에워싸고서 참정을 붙잡아 가두었으며 외상을 협박하여 격지 갖추지 않은 채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고자 하니 이는 스스로 공법을 위배하는 것이요 전날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이 아닌가. 귀 공사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본 정부의 의견을 아래어 조약을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을사조약? 그렇죠. 네. 을사조약이지요. 자, 외상을 협박해가지고 협박해서 이제 강제로 체결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권을 강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한 우리 1905년 을사조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을사조약은 우리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지요.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1번.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되었다. 네. 러일 전쟁은 이전에 아닌가요? 그렇죠. 조약 전에. 예. 네. 러일 전쟁은 1904년도서부터 1905년도에 걸쳐서 러일 전쟁이 네. 일어나는데 러일 네. 전쟁 중에 우리 일본이 강제로 또 체결한 그런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면 독도를 우리 군사 기지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우리 한반도를 자기네가 전쟁하는 전쟁지 그런 걸로 그런 강제 체결을 하게 됐죠. 한일의정서. 그래서 일본의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한일의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무슨 조약이 되죠? 한일 신협약. 그렇죠.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지요. 네. 그래서 정민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1907년 7월 달에 맺은 한일 신협약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미, 의병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도 역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네. 네, 일사조약, 예. 네. 그, 최익현은 을미의병? 그럼 을사의병, 예. 을사의병이지요. 그죠? 네. 을사년에 일으킨 의병이니까 네. 을사의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익현이 이 을사조약을 그 계기로 해서 일으킨 의병. 그래서 이것이 이 23번의 그 을사조약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되는군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4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제1차 한일의정서. 한일 의정서가 한협약. 아니, 아, 그렇지. 한일협약? 한일 네. 협약이지요. 네, 네. 네. 한일 의정서가 2월 달에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네. 제1차 한일 협약. 이것이 8월 달에 있으니까, 이것이 이 고문 정치를 하는 그런 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제1차 한일 협약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 그거, 일본과의 조약이 아니죠. 네, 아, 이거는 일본과의 조약이 아닙니다. 내지 통상.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네, 허용되는 결과를 가진 것은 이모군란 후에 네, 이모군란 때 우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그 군인을 요청을 하게 되죠. 네, 진압해달라고. 그렇게 네, 해서 청나라가 들어와서 그것을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그 조선에게 자기네 상인을 여태까지는 개항장에서만 통상을 했었는데 네, 그 내지까지 들어와서 통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것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 안에 깊숙이 내륙까지 들어와서 통상을 할 수 있는 통상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진 그런 조약은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일본과 맺은 그런 그 조약들,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제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해가지고 이 내용들, 특징들을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제 경제에서 우리가 나오는 문제였는데 그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청상민 수용무역 장정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군요. 보니까 총사령에 박상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럼 실천사항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일본인이 징수한 세금을 압수해 무장을 준비한다.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한다. 행형부를 설치하여 일본인 관리와 민족 반역자를 처단한다. 네, 앞에서 이거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네, 지금 반복돼서 나오죠? 자, 이 네, 단체는 무슨 단체일까요? 대한광복회. 그렇죠. 이게 네, 요즘 들어서 이게 24회 고급 문제거든요. 네, 근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문제가 되겠는데 근래에 와서 이 대한광복회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어요.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 달에 그 국권 회복과 공화정치 실현, 이 공화정치 실현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공화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리고 총사령의 박상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누굴까요? 뭐였지? 우리가 독립단체가 이름들이 다 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네. 자, 뭐였지?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지요. 예, 홍범도. 예, 홍범도죠. 네. 그러면 홍범도는 단체가 대한독립군이에요. 네, 네.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그 다음에 2번, 공화정체의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이것이 대한광복회. 네, 대한광복회. 박상진의 네. 대한광복회. 그리고 삼원부의 자치기관인, 삼원부는 아까 제가 지도에서 서간도에 있다고 그랬죠. 네. 삼원부의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어떤 신민회가 됩니다. 신민회. 그리고 고종의 비밀지령으로 의병을 모아서 조직하였다. 아까도 나왔었죠. 조선의군부? 조선의군부가 아니죠.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 네네. 네. 대한독립의군부. 임병찬의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려 하였다. 이것도 4번과 같은 대한독립의군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비슷비슷하죠. 대한독립군,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비슷비슷해서 단체가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예. 네.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들 합니다. 자, 제가